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몇 번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모습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고 양두구육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방식이 엄석대처럼 투박하지 않기를 바랐고, 간신배들의 아첨 속에 대통령께서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이 되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8%의 격차를 보일 것이라는 제 예측에는 어떤 큰 의미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용한 점쟁이 문어도 아니고 그저 일반적인 민심과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듣고 예측했을 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의 긍정평가율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매번 서울에서 야당과 여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서울은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며 희망회로를 돌렸지만, 지지정당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은 철저하게 여당을 외면했습니다.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첫 단계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입 밖으로 내어서 표현할 수 있는 용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꼭 해야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선거 패배 이후 며칠간의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가 다시 한번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그런 비하적인 소리를 듣는 것에도 이제는 지쳐 단체로 현실 부정에 들어가기라도 하시렵니까? 검사 동일체의 문화를 정치권에 이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일체의 다른 의견을 탄압해놓고도 아직까지도 당정 일체가 부족하십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에도 공산주의로 체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바보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보여준 공천권자만 바라보는 구태 정치로 수도권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어야 합니다. 정권의 임기 반환점에서 치르는 총선은 정권 전반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에게 뼈아픈 것은 1년 반 동안의 집권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난 정부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장관 인사청문회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의 우리 당의 모습은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겠다며 언성을 높이던 민주당 의원들만큼이나 꼴불견이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검사는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아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세워서 가장 높은 곳에도 법은 추상같이 적용된다는 선례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41살의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모습은 성형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수사하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막아세우는 것을 넘어서 집단 린치하고 있습니다. 민생보다는 이념을 추종하고 정책보다는 정당 장악에 몰두해선 모습이 나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대해서 당이 즉각적으로 중단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홍범도 장군에게 모욕을 주려면 최소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그를 독립영웅으로,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소개하는 것부터 지적하십시오. 당이 적어도 뉴라이트 사관보다는 교과서에 가까워야 우리는 상식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을 펼치면서 솔직하지도 못했고 논리적 귀결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축소 사회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 와중에 교사 임용 정원은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교대 정원은 줄이지 않겠다고 하는 비겁한 선택은 교대를 졸업했지만 임용은 안 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정권이 끝난 뒤에야 발생할 것이라는 이해타산적인 비겁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없애겠다고 공약했던 것은 부처로서의 수명이 다했던 여성가족부인데 왜 거꾸로 R&D 예산이 삭감되어야 합니까? R&D 예산에 방만함이 있다면 외과 수술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잼버리 사태를 겪고도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9.4%가 늘어납니다. 반면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등 4대 과학기술 예산은 11.8% 감액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렸던 청사진과 다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왜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두서없이 의대 정원을 1000명 가까이 늘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니 대형 병원마저도 장례식장과 주차장, 식당으로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온 것이 올해입니다. 의대 졸업자를 과공급하면 어쩔 수 없이 비인기과에도 사람이 충원될 것이라는 그런 무책임한 공급 위주의 대책보다는 지방의료기관과 비인기과의 진료 행위에 대해서 비용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여당의 정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강서구가 전라도 출신이 많다는 그런 걸 강조하면서 선거 패배에 대해서 명쾌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면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그 많은 호남 출향민들이 보수정당을 믿고 투표해 주셨는지 되짚어봐야 됩니다. 그 고마운 마음이 이번 정부 들어서 왜 상처를 입고 이탈했는지 겸허하게 한번 반성해 봅시다. (80이) 넘은 나이에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을 꿇으면서 시작한 전라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우리의 움직임이 우리 당 의원 전원의 5.18 기념식 참여라는 그런 파격을 넘어서 왜 완전한 꽃을 피우지 못했는지 성찰합시다. 지난 잼버리에서의 책임 떠넘기기를 반성하고 민주당보다 더 빠르게 새만금과 관련된 우리의 대선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복구해 주십시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라는 것은 공산 전체주의와 같은 허수아비와 싸우면서 이런 문제들을 내버려두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내내 빨간 옷을 입고 맞춰 입고
강서구에서 회식을 한 다음에 보고서에 그 실적을 보고하라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앞에 열거한 이런 민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했어야 했고 논쟁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거의 결과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대통령실 관계자의 성의 없는 익명 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라고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봤자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그 저주는 밤비노의 저주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당을 괴롭힐 것입니다. 사람 뒤에 숨지 않는다는 The buck stops here. 그것이 대통령이 반복해서 새기던 초심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가수 토이가 했던 스케치북이라는 노랫말을 인용합니다. 옆에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잊고 이기적인 삶을 걸어왔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국회 여당 내에서 누군가가 박정훈 대령이 다시 최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주십시오. 무턱대고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료 대란을 일으키면서 정치를 해나가기보다는 국민에게 용기 있게 비인기 진료 과목에 수가 재조정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해주십시오. 그게 여당입니다. 하나의 흘러간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던 서희초등학교 사건을 딛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시다. 좀 서투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뒤집고 승리에 도달하기까지 6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당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180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값지게 보낸다면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감정이 격해져서 워딩은 관계자가 따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님 오늘 그러면 당 인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왜냐하면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강서 보궐선거에 가장 민심이 가 있거나 반영하는 그 결과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기현 지도부가 2기 지도부를 인선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별 인사들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정말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환해 주시고 지난 17개월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준 부분이 있다면은 유감을 표명해 달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는 그런 얘기였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태가 이렇게 되고서도 그 말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는 어제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정치를 더 하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사무총장이 된 데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공천을 받는 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어제 오늘 거치면서 많은 자괴감을 느꼈고, 지금까지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그 많은 댓글로 저한테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사과해달라는 말이 많았음에도 아니다, 아직도 잘할 수 있다, 아직도 1년 반밖에 안 지났다, 남은 3년 반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도 왜 그 민심과 싸우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네. 네. 네, 아까 기자회견 중에 많이 울먹거리셨고 지금도 좀 그러고 계시는데 어떤 신경이 담겨 있는 건지 어떤 의미인 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안보 정세 속에서 외교적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있어서 저는 좋은 성과가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어려운 환경인 만큼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한 노력까지 하셨던 것을 좀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했던 것들, 적어도 최상병 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상징 자산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그 상징 자산을 왜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시는 겁니까? 그리고 서희초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동네에 공무원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예전 선거들에 비해서 의외로 표가 잘 나왔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래도 공무원을 26년 동안 하셨던 대통령께서 공무원들의 어려운 처우 같은 것들 잘 알고 계시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어디선가는 교사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왜 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지 않는 겁니까? 이러려고 집권했나? 그 질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이 반성을 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계속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혹시 탈당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제 개인적인 거취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책임이 있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보수 정권이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기자회견 하는 것이지, 어제 오늘 사이에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인선을 두고 친윤핵심의 인선 후퇴다, 대통령실보다는 당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점을 좀 공조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할 말은 많지만 굳이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 지도부의 면면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럼 이 지도부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지탄했던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러면은 이 지도부가 어느 정도 용기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켜볼 겁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오래 지켜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개별 인사들에 대한 평가는 지금 시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도부 전체가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임명진만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책임 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강연에서 많이 인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 보수가 매번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게 백선엽 장군의 군인 정신이라고 한다면은, 백선엽 전 장군이 낙동강에서 있었던 다부동 전투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라고 했던 게 백선엽 장군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으면 다시 앞으로 백선엽 장군의 이름을 담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백선엽 장군은 권총을 들고 장군이 맨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러섰으면 쏘라는 것이겠죠. 예. 그 자세로 가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리더입니까? 직위가 높다고 리더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살 거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보수정당에서 백선엽 장군 이야기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김기현 예. 대표가 네. 그 정정관계 좀 재정립 관련한 얘기를 했어요. 네. 당이 구조적으로 얘기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랑 실제 이해는 가능한지. 저는 평가를 지금 할 수는 없고 기대를 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인들도 아시겠지만은 아마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지켜보진 않을 겁니다. 저는 만약에 할 말은 하겠다는 취지라면은 제가 오늘 아마 열거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일 겁니다. 저는 당장 진행되는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가지고 국방부에 질의하십시오. 왜 지금 박정훈 대령은 필요 이상의 린치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가시적인 움직임이 바뀐 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기대라는 건 애초에 지금 기대가 많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차갑게 식어버릴 겁니다. 지금 당장 국감장에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부터 바뀌십시오. 뭘 더 기다립니까? 어느 정도로 망해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네? 네. 안철수 의원께서 그 내부 총질 발표하는 문제를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 또, 예. 반면에 정치평론가들이 인식 분석하고 나서 이준석 대통령 총선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저는 오늘 기자회견으로 이준석을 데려오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당내에서는 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이 내부적으로 해가 된다는 지적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명을 걸고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만 전 정치인으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저에 대한 많은 비난과 공격들을 당 익명 핵심 관계자 이렇게 해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냥 모리애들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무슨 말을 한 것이 내부 총질인지 자신 있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네. 네. 당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쓴소리를 던지시는데 이번에 강성청이랑 보궐선거들이 특별히 인재들이 민주당을 하시는 역할은 안 하셨잖아요. 특별한 인재 있으신가요?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제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돕기 위해서는 제가 단순 연설 유세원이 아니라 만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였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언론인들께서 인지하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당 중진과 당의 유명 인사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단순 연설원으로 소비되거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그들이 영남이나 충청도에서 해왔던 선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선거운동에 투입되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 망신만 산 사람 많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소모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이준석 때문에 크게 이길 선거를 작게 이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공간을 열어주는 것도 제 선택입니다. 본인들의 방식대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들의 책임하에서 완전하게 선거를 치러서 나온 결과에 대해 가지고 인정했으면 좋겠고, 제가 모두에 밝힌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저런 사람들과 체제 경쟁을 할 의사는 없습니다. 예.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더 이상 다툴 생각도 없고, 정말 제가 오늘 싸우려고 왔었다면은 이렇게 감정에 북받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권 잡아가지고 1년 내내 상대 당 대표 잡아놓는 거에 매진하다가 잡아넣지도 못하고
자당 내에 다른 의견 나오는 거 공격한다고 다 때려잡는다고 하고 다 때려잡고 자기가 원하는 지도부 출범시켜서 그 어렵게 우리 당을 지지하겠다고 했던 젊은 사람들과 전라도 지역의 우리 지지자들 다 잃어버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어떤 유감 표명도 없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면은 정치 자체가 희화화되고 형해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나만 더 예. 공교롭게도 이기 지도부 인선이 발표된 날에 국회를 찾아오셔서 회견을 하신 건데 결정적인 배경은 어제 의총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어떻게 이해해요? 저는 의원총회에서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대통령께 진정성을 가지고 요구를 할 줄 알았습니다. 예. 아니면 저는 원래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개별 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의원총회 총의로서 저는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총회 총의는커녕 개별 의원의 발언은커녕 오늘 아침부터 나온 메시지들을 보면은 한 이틀 자고 일어나니까 살만한가 봅니다. 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예. 예. 외교에서 바뀌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선거 중독자입니다. 선거 맨날 고민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지금의 정책 기조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시고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김기현 대표한테 그렇게 하자고 조언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예. 그리고 정말 마음 아픕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디선가 또 저에게 비난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왜 이 얘기를 하는 의원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까? 예. 여기서 그만두지 마시고 다들 1년 전에 1년 반 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각자 지역구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당원 가입을 신청했을 때 내가 모아오지도 않았는데 왜 젊은 사람이 당원에 왔을까? 보수정당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은 마지막이 되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